오늘은 창문과 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태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매트리얼 끄고, 컴포넌트 끄고, 네, 여기 태그 있죠? 지금 얘네들은 3D 벽면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그룹으로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그래야 이후에 만들어질 거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를 볼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창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유리를 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면 창틀의 두께는 얼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일부만 쓸 겁니다. 이게 옛날 거라 요즘 거하고 잘 맞진 않아요. 물론 여기 120 써도 괜찮아요. 120 써도 되는데 지금 치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쓸 거냐면 여기는 150을 쓸 겁니다. 150, 45, 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70 써도 되고 60 써도 되고 그래요. 저는 여기 60 쓸 거고 여기는 40 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창문 부분 있죠? 이 창문의 부분의 크기가 10mm씩 줄어들 겁니다. 자, 보시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3D 창문. 자, 그리고 레이어도 선택하죠. 이렇게. 자, 레이어 만들고 이렇게 선택해 보시죠.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립니다. 이렇게 바깥쪽에다 그리셔도 되고 안쪽에다 그리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뭐 안쪽에다 그리면 그냥 그리는 대로, 바깥쪽에다 그리면 다시 이동하면 돼요. 자, 사각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 이렇게 트리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만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45mm를 옵셋합니다. 옵셋. 자, 이렇게 45mm요. 자, 이레이즈 합니다. 여길 지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요 틀의 두께가 45mm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면 됩니다. 150mm요. 그러면 얘가 창틀이 되는 겁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창문을 만들 겁니다. 창문이요. 창문은 여기 중심에서 약간 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가냐면 30mm가 더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하고 미드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선 있죠. 얘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30mm를 더 이동시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똑같아요. 트리플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되겠죠.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위에를 뺍니다. 그럼 디귿자 모양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창문의 폭은 뭐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 60mm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60. 그 다음에 이 위에를 지웁니다. 그러면 창문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창문의 두께는 40mm입니다. 푸시 앤 풀 40. 그리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에 렉탱글을 그리면 됩니다. 얘가 유리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미리 재질을 조금 넣어볼까요? 매티리얼에 보시면 여기 글래스 앤 미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겠죠? 또 하나,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창틀이 있고 유리가 있잖아요. 창틀은 유리는 창문의 중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으로 밀어 넣어줘야 올바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유리하고 창문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게 창문을 동시에 선택하고 다시 메이크 그룹. 왜 메이크 그룹 하냐면 이제 얘네들이 한 짝이니까.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같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중간으로 몹니다. 여기를 중간으로 가든 여기를 중간으로 가든 그건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자, 복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가 중간이죠. 그죠? 얘는 여기가 중간이고 이게 창문 하나입니다. 보통 이중창이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창문을 놓으면 창문 이중창 되는 거 보이시나요? 복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복사를 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창문의 사이즈는 다 똑같게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복제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다시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근데 이제 이쪽은 또 달라요. 이쪽은 이게 안 돼요. 새로 그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복제와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쭉 마무리 지어 보시죠. 나머지 유리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유리창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유리창을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 할 거예요. 렉탱글 선택 빼고 옵셋 45mm 그 다음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선을 선택하고 이동하기 반대쪽으로 얼마만큼요? 30mm 다시 옵셋 60mm 그 다음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유리 만들고 자 이제 가운데로 다 움직여 놔야 돼요. 가운데로 놓고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가운데로 놓고 이번에 반대쪽 선택해서 다시 가운데로 놓고 자, 다 같이 선택하고 이동하기 안쪽으로 자, 한 번 더 이번엔 복사해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뭐 특별히 어떤 어려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치수가 어려운 거죠. 크기가 어려운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여기를 오픈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를 오픈시키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닫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룹을 푸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풀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그룹이 풀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라인 Z방향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 선만 남기고 지금 위에 구멍 뚫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그룹 다시 닫고 렉탱글 이번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자,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요. 가운데 붙잡고 이동하기 30mm만큼 다시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렉탱글
유리창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죠? 선택하고 가운데로 이동. 두 개를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동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누가 가냐면 이쪽이 갑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대로 화살표 누르면 돼요. 화살표 누르면 수평으로 움직이겠죠. 이때 여기 벽을 갖다 대면 딱 벽만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들 같네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네요.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다시 선택하고, 자, 안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선택하고 복제하면 이중창 됐나요? 다시. 자, 그룹 열고 푸시 앤 풀로 다시 닫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선 남은 건 마저 지우시면 돼요. 그럼 원래대로 복구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이중창이 들어갔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유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거실이요. 이 거실은 4짝입니다. 자, 먼저 똑같아요. 그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먼저 틀을 먼저 그립니다. 옵셋 45mm, 자,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만 이렇게 중간점에서 사각형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다시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간선을 다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요 두 개가 한 짝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문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 잘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가운데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얘의 크기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이동하기 30mm. 그러면 여기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트리플 클릭, 옵셋 60mm, 이레이즈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유리 지정해주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봅니다.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다시 복사하기. 한 번 더 복사하기. 자, 한 번 더 복사하기. 이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사하기. 자,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두 개 겹치고 두 개 겹치고 가운데서 만나고. 요 두 개는 기존에 그리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기존 방식과 똑같고 이렇게 두 개가 기존 방식과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문이에요. 근데 이 중문이 바로 창문이랑 똑같아요. 렉탱글. 근데 보시면 이거 삐딱한 거 보이시나요? 삐딱하게 그려져요. 이거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오른쪽, 왼쪽, 위쪽 있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여기 끝점을 맞춰보면 돼요. 이렇게. 끝점을 이렇게 맞추시면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아래, 왼쪽 아래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 끝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옵셋 45mm. 자, 다만 얘는 푸시앤풀을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푸시앤풀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여기에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걸리게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게 문틀이 되는 거고, 렉탱글, 똑같이, 옵셋, 아니, 이동하기 30mm. 자, 옵셋, 60. 그 다음, 푸시앤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유리로 바꾸고 이동하기. 자,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중간으로, 그리고 복제해서 끝에다 이렇게 맞추면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원래 중문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에 창살이 들어간 것도 많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문 모양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방문은 이만큼의 폭을 같이 써야 됩니다. 이만큼의 폭을 써야 돼요. 자, 또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문 크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방문은 35mm입니다. 두께가. 여긴 똑같고, 그 다음 여기는 40mm, 35m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렉탱글.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40mm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복제해 놓습니다. 그러면 방문 틀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아래 지방 부분이요. 문지방. 옛날 집은 문지방이 있지만 요즘 집은 어떤가요? 문지방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문틀만 2개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그 다음 문이 열리는 방향을 체크하신 다음에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렇게 열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쪽 문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도면을 보시면 둘 다 안쪽으로 방 안쪽으로 문이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을 3개를 함께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복제합니다. 자, 근데 얘는 좌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 자, 그린 방향인지 레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확대. 자, 어느 방향인가요? 이렇게죠. 그린 방향이군요. 플립 얼롱 그린 방향으로. 그러면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아니, 복사하기. 자, 여기죠. 다시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근데 문제는 얘예요. 자, 보시죠. 이동하기 아니 복제하기 여기네요. 자, 원점 0도 90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죠? 자, 테이프로 재어 보니까 100mm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100mm 밀어야 돼요. 푸시앤풀 여기를 100mm 이렇게 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그죠? 또 하나 문이 어떤가요?
여기 턱 찐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또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트리플 클릭으로 밀은 다음에 두 개 선택하고 스케일로, 이렇게 스케일로. 자, 스케일인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때 이렇게 지금처럼 마우스로 벽을 가리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맞춰서 스케일 할 수 있고, 얘도 안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방문도 쭉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전부 다 방문을 만드셔야 돼요. 방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자, 테이프. 여기도 900인가요? 네, 900이네요. 그러면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로테이트. 어이고, 180도 했는데 안 맞네요. 이동하기.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문 방향 반대네요. 자, 다시 플립얼롱 레드 방향, 다시 플립얼롱 그린 방향. 그러면 이와 같이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완전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다 놓을 수도 있고, 그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방문도 그 다음 창문도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다가 반드시 넣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걸레바지요. 여러분들 이 벽 제일 아래쪽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까만 것들이 붙어 있죠. 그죠? 그게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3D 걸레바지라고 썼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걸레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걸레바지요. 말 그대로 걸레바지. 여러분들이 대걸레로 막 청소하면 벽이 어떻게 돼요? 닿으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거 지저분해지지 말라고 나무를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게 걸레바지입니다. 자, 그러면 창문 감추고, 자, 벽체 감추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잠궈 버리겠습니다. 락. 자, 그럼 보세요. 걸레바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셔야 돼요. 라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렉탱글.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100,10. 그리고 다시 100,10. 거꾸로 들어가네요. 자, 로테이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걸레바지의 높이가 100mm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1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걸레바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 걸레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벽면을 따라서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안쪽도 다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건 쉬워요. 자, 이런 건 오히려 쉽습니다. 자, 렉탱글. 10,100. 그 다음에 자,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모든 방마다 다 만드셔야 돼요.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만드셔야 돼요. 라인으로 중간에 이렇게 끊고 다시 렉탱글 10콤마 100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문도 이렇게 켜놓고 보면 보여요. 이런 부분들 자 렉탱글 10콤마 100 트리플 클릭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이 되네요. 자 렉탱글 (10,100) 푸시 앰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10,100 100,10 로테이트 90도 푸시 앰프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시 라인 다시 렉탱글 (10,100) 여기 싹 빼고 그 다음 팔로우미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라인 렉탱글
100, 선택하고 로테이트 90도,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싹 빼고 팔로우 미, 다시 렉탱글, 자, 100, 10, 로테이트, 자,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돼요. 본래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문틀이
벽보다 얼마가 더 나오냐면 20mm가 더 나오게끔. 걸레 바지는 10mm가 10mm니까 이 걸레 바지보다 10mm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mm가 나오게끔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소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안 보여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린 거고, 또 하나 여기 보이시나요? 창문도 여기 조금 더 나왔죠. 요거 창틀이라고 하잖아요. 창틀이 조금 더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안쪽으로 10mm가 더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멀리서 보면 어때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고, 자, 이제는 어지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기본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벽체를 세우고 걸레바지를 만들고 유리창을 만들고 그 다음 방문을 만들고,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주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로 얘한테 이 벽 이 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벽면 맨 위쪽 여기면 이걸 여기가 단면이라고 합니다. 2400에서 300mm 내리고 그 다음에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색이 들어가야 되냐면 검정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는 검정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컬러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아무거나 하나 지정해 주고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위에 단면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제는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가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방법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익스텐드가 아니구나.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크롬에서 3D 웨어하우스라고 검색하시고 크롬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회원가입하면 나중에 비밀번호에 대한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3D 웨어하우스가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스케치업 3D 모델링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입니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베드. 그러면 침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사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케치업 모델을 정말로 다운로드 하겠느냐, 직접 다이렉트로 하겠느냐, 예스 누르면 바로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요. 로딩 되고 있네요. 이제 조그마한 모델링 같은 경우는 금방 들어오고요. 조금 더 크고 복잡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벽체를 세우고 창문을 만들고 문을 만드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협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만들 수 있죠.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비되어 있는 걸 불러다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럴 때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모델링을 해요. 싱크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싱크대라든지 장 같은 거는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그 외 나머지는 모델링 잘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구를 다 불러와서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라든지 혹은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욕실 쪽에 보시면은 욕실용 뭐 욕조라든지 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가구에 보면 여기 욕실에 주방에 보면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무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 불러서 넣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